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네, 안녕하세요. 이세영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어져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구글 애즈 있잖아요. 거기에 키워드 플래너를 가지고 광고 단가가 높은 글들을 확인하는 거, 또 거기서 말하는 광고 단가가 다가 아니고 구글 애드센스의 차단 관리에 나오는 실제 광고들을 보고 내가 써야 될 글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노리고 썼다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이야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주도 여행이나 혹은 이제 곧 있으면 스키 시즌이 시작하는데요. 그런 시즌권에 대한 내용을 쓰셨다고 하죠. 그게 단가가 좋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가 노리고 쓴 게 실제로 내 블로그에 반영이 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파악 안 하면 그냥 바라고만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열심히 키워드를 노리고 썼다고 하는데도 내 블로그에는 또 우리 본인들이 확인하면 실제로 광고를 클릭하는 검색자에게 보여지는 광고하고 또 우리 블로그 주인이 보는 광고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뿌연 상태에서 잘 되겠지 이렇게 바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블로그에 달려있는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운영했던 블로그들의 상태를 보시면 내 블로그는 조회수가 꽤 잘 나오는데 하루에 3,000명, 10,000명, 뭐 5,00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수익은 이렇게 5달러, 10달러밖에 안 나오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좀 풀립니다. 그 실마리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이 더 되면 해결법까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즈로 가보시죠. 저는 이미 광고 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는 전부 가리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구 설정 가셔가지고 키워드 플래너에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전에는 새 키워드 찾기를 들어가서 원하는 키워드를 찾고 이 키워드 중에 단가가 높은 거나 또 조회수를 보고 글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새 키워드 찾기 들어오셔가지고 특정 웹사이트로 시작을 클릭해 주십시오. 오른쪽 이거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 다른 사람 거 쳐봐도 됩니다. 그럼 정보가 오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뭐 좀 더 말씀드릴지 멤버십에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블로그를 그냥 쳐보는 것 자체에서 얻는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고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 내 블로그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본인 블로그 주소를 한번 쳐보세요. 뭐 티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일 수도 있고 한번 쳐보십시오. 제 것 중에 메인으로 쓰지 않는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사이트 전체 사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실적 거두기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간이 전 지금 지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달로 맞추겠습니다. 지난달로 맞추시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 최고 범위를 눌러가지고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난달에 내 블로그에 10월달로 되어 있네요. 내 블로그에 구글 애지에서 판단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 상당 입찰가 중에 최고 범위 순으로 나왔죠. 여기서 좀 제일 위에 거 있죠. 내가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의 제일 위에 금액이 그나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가장 클릭당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금액이에요. 이게 얼마 기대하고 쓰셨나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나 법률 쪽 쓰셨으면 클릭당 10만원, 뭐 클릭당 5만원 기대하셨을 텐데 아마 그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이 금액이 왼쪽에 월 평균 검색량을 보면 금액 단가가 낮은 거에 비해서 검색량이 형편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벌써 나왔죠. 내 블로그에 입찰된 광고 금액이 최고 금액이 겨우 요거밖에 안 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이건데 이거의 월 평균 검색량이 겨우 요거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왼쪽에 키워드를 보시면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 키워드를 노리고 쓴 건 맞는데 이 키워드를 썼는데 어떻게 이 금액밖에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글 애지에서 광고주들이 광고 타겟팅을 할 때는 같은 계열의 키워드라고 해도 엄청 세밀하게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가 있고 낮은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서 운영하는 포스팅의 내용이나 체류 시간이나 사람들에게 도달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 그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구글 애지에서 구글 검색 엔진에서 가장 철저하게 내밀로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블로그에 게재될 광고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블로그 수준은 이 정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두시고 다른 블로그 한번 쳐보세요. 혹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2개, 3개면 다른 블로그 쳐보시면 결과값이 전혀 다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거 한번 쳐볼게요. 네, 요거는요, 요 블로그는 제가 메인 블로그는 아닌데 약간 브랜딩한 블로그예요. 그래서 조회수를 많이 원하는 블로그는 아니고 광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키워드만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제 수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자릿수가 달라요. 내가 똑같이 공을 들이고 하는데도, 혹은 내가 어떤 건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어떤 건 공을 덜 들인 것처럼 분명히 나는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로 구글 에즈가 광고주에게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송출할 때 평가되는 내 블로그는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블로그가 여러 개 있으시면 구글 에즈에 오셔가지고 본인 블로그들을 쫙 쳐보세요. 그럼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광고 단가가 너무 낮거나 혹은 높은 것들이 주로 조회수가 낮은 겁니다. 전 지금 두 번째로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가요, 조회수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그 블로그는 사실 꾸준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블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결 방법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한 가지 방법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린 광고가 그대로 붙고 내가 노린 키워드가 구글 에즈에게 선택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든 상위 노출되고 체류 시간이 높아지면서 더 좋은 광고들이 추가로 붙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에서 우리 보통 네이버에서 블로그 상위 노출하실 때 하는 방법은 조회수가 많고 문서수가 적은 걸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목적이냐면 단지 상위 노출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조회수가 높은데 문서수는 왜 작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 작은 거예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많이 하는 분들이 그건 1등 해도 돈이 전혀 안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중급 정도는 대부분 조회수와 문서수 대비를 찾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고급으로 가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단가를 보는데, 단가를 갖고 경쟁력을 결정하는데요, 어떤 단가를 보냐면 단가가 좀 낮은 걸 합니다. 단가가 낮은 거는 애드센스 광고가 붙는 구글 검색 시장에서는 블로거들이 단가가 낮은 걸 잘 안 써요. 맨날 10만원 넘는 거, 5만원 넘는 거, 이런 것만 찾아서 씁니다. 단가가 낮은 걸 쓰십시오. 단가가 낮은 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경쟁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 유튜브가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주행을 하시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것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방법을 시도하시겠죠. 그래서 특히 구글 검색 엔진이나 애드센스 블로그를 송출하는 블로거들은 단가가 낮은 것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우리가 상위 노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단가가 낮은 거 상위 노출해서 뭐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문맥 광고가 있고 맞춤 광고가 있어요.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근데 해당 포스팅이 상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 포스팅을 가지고 다른 포스팅도 상위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꼼수인데 그건 제가 예전 멤버십 영상이 아마 특 영상일 거예요. 거기에 올려둔 건데 이걸로 활용할 수 있고요. 맞춤 광고는 우리가 한 포스팅의 키워드의 단가가 낮든 높든 간에 이 블로그를 들어오는 검색자의 기존의 활동에 따라서 광고가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낮은 키워드들로 글을 계속 썼는데, 그래서 상위 노출했는데 또 불구하고 수익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영상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팁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어려움이 상위 노출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되거나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돈이 안 돼도 조회수가 좀 들어오면 조금 일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단가가 낮은 글들을 쓰시면 본인 블로그에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써보셨으니까 다시 쓰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니시죠? 그러면 이게 사실 상위 노출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생기는 맞춤 광고로 인한 수익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단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먼저 맛을 보시고 수익이 좀 늘어나는 걸 보시면 그 다음부터 또 제가 알려드린 것들 추가로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말씀드린 거는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막연하게 하다 보면 지쳐요. 이게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계속 느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글을 쓰나 안 쓰나 맨날 바닥인 경우에 힘드시기 때문에 지금쯤 자신의 블로그를 구글 에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원하는 취지가 잘 전달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